국내 주요 급식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의 인기로 현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의 급식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식만큼 다양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은 세계적으로 드문 게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해고당한 뒤 한국을 찾아온 프랑스 영양사의 사연입니다. 영양사를 그만두려고 생각했을 정도로 커리어에 큰 오점이 생길 뻔한 그녀는 한국 덕분에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타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영양사예요. 지금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있는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급식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는 파리에서도 꽤나 재력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 초등학교이자 국제학교이기도 한데요. 정치인 집안이나 대기업 집안의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한마디로 부자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봉도 저는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 편이에요. 친구들은 그런 제게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런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런 학교가 영양사는 얼마나 까다롭게 뽑을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능력이 장난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런 학교는 웬만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좋다고 막 채용해주는 학교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건 다름 아닌 한국 덕분이랍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휴가 때마다 여행도 자주 간답니다. 제가 한국에게 이렇게 큰 신세를 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대학교도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실력이 뛰어난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 솜씨가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고 대학교에 가서 그 실력이 빛을 발했죠. 교수님들은 이 정도 능력이라면 인류 호텔 주방이나 미슐랭 레스토랑에도 어려움 없이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오랜만에 학교에서 쓸만한 인재가 나왔다고까지 칭찬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찌감치 진로를 학교 영양사로 잡았어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교수님들이나 동기들은 그 정도 실력이면 호텔이나 레스토랑 셰프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학교 영양사를 하려고 하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돈 많이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학교 영양사도 적게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초등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한 지 얼마 안 있어 저는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메뉴를 짜고 식사를 관리하고 재료 검수부터 위생 단속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조리를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그분들을 존중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 제 마음이 통했는지 새학기가 되고 다들 급식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지역에서 훌륭한 급식으로 소개되기도 했고요. 덕분에 학교의 예산을 더 받기도 했고 지역 뉴스 인터뷰도 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급식관리부서 연봉도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니 조리사분들도 다들 저를 더 잘 따라주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영양사 선생님이 최고라고 해주는 말을 듣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보람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도 안 되어 인기 영양사가 되었어요. 그때쯤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흥미가 동했어요. 바로 해외 취업이었죠. 셰프로 진로를 잡은 동기들은 해외로 나가 외국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해외에서 경험을 쌓으니까 새로운 메뉴 개발도 더 잘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간 일하던 첫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영양사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이 학교는 중국에 있는 학교였지만 국제학교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반드시 제 능력을 펼쳐서 프랑스의 음식들도 알리고 유럽의 식문화를 알려주겠다는 꿈에 부풀었죠. 그렇게 저는 자신만만하게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저는 끝없이 추락하고 절망했어요. 저는 수석 영양사로 취업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에게 메뉴 구성권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엄연히 수석 영양사인데 말이에요. 그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메뉴 구성은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우선 전부 중국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영양 성분의 균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식단이었습니다. 죄다 기름지고 짜고 맵고 달았죠. 이건 영양 균형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다른 중국 음식들을 겹치지만 않게 끼워 놓은 것 같은 식단이었어요. 결국 저는 학교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되려 중국에 왔으면 중국 방식을 따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훌륭한 음식들을 당신 같은 외국인들도 배워야 한다고요. 국제학교다 보니까 외국인 아이들도 많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중국의 뛰어난 음식들을 알리는 데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식재료들도 형편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식재료 검수를 할 때면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시들시들한 야채들과 윤기 없는 고기나 생선 등 이런 걸 아이들에게 먹이느니 차라리 인스턴트 식품이 나을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급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어했어요. 남겨지는 음식들은 많고 음식물 쓰레기는 늘어났습니다. 결국 어떤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와 먹고 급식을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왜 아이들이 급식을 먹지 않는 거냐고 불려가서 혼이 났죠. 결국 저는 1년이 되어갈 무렵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수석도 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양사였던 저였는데 중국에서 저는 저 스스로 나는 능력 없는 영양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이 직업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셰프의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한국으로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던 한국인 학생의 부모님께서 한국의 국제학교에 지원을 해보라고 권유한 것이죠. 한국의 급식은 질이 높아서 일반 공립학교들의 급식도 수준급이라고요. 저는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아시아 나라들은 다들 자기 고유의 문화가 강하잖아요. 한국도 중국처럼 자기들 음식 홍보 위주로 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대로 프랑스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지인들 보기도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한 국제학교 영양사 자리에 지원했고 합격하게 되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한 몇 달 지내며 레스토랑이나 호텔 자리 나면 바로 떠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커리어는 생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달랐어요. 첫 출근 날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모든 건 영양사인 제게 맡길 테니 급식의 질과 영양의 질을 높이는 것만 집중해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급식 메뉴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짤 수 있었습니다. 첫 조리를 하던 날 아침 조리실로 들어온 식재료들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든 재료가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도록 싱싱하고 윤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들, 붉게 빛나는 고기 등 제가 일하는 곳이 호텔인지 학교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식재료들을 꼼꼼하게 검수했는데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메뉴로 점심을 선보였고 저는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아이들은 다들 정말 맛있는 얼굴로 행복하게 급식을 먹었거든요. 급식판들은 남겨진 음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정말 쉬웠죠. 새로 온 영양사라고 제 소개를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자기들 학교로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조리사분들은 모두 다 한국인 아주머니들이셨는데요. 음식 솜씨가 얼마나 뛰어나셨는지 몰라요. 제가 온 초반에는 아무래도 제 고향인 프랑스 음식들이나 양식 음식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레시피를 알려드렸는데요. 처음 보는 요리들도 가르쳐드리는 대로 잘하셨습니다. 한국 분들은 요리법 습득 능력이 프랑스 조리학과 학생들보다도 빠르더라고요. 아주머니들께는 생소할 수 있는 양식 음식들이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로운 음식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머니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플레이팅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급식 안내를 위한 사진을 찍고 나서 보면 식판만 없어지면 호텔 식사나 다름없었다니까요.
또 아주머니들로부터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전에서 배우는 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론적으로 어떤 게 좋은 식재료인지 구분하는 법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조리사 아주머니분들은 그 이상이더라고요. 숨겨진 보물을 찾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고른 식재료들도 기본 이상으로 맛은 있었지만 아주머니들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고른 식재료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았어요. 학교의 아이들은 급식을 좋아해 주었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화제의 게시글로 제 급식 사진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알려줘서 알았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다시 찾아가고 있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떤 조리사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오고 나서 조리사 아주머니들께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밑반찬 외에는 한식 메뉴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한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요. 국제학교라 외국인 아이들도 많으니 한식을 고집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서 마음 편히 양식으로 주메뉴로 구성했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아무래도 한국이니까 한식 재료들을 더 구하기도 쉬울 거고 좋은 재료들도 많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국제 결혼으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인 부모님 쪽의 음식들도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무작정 강요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프랑스에서 요리 공부를 한 게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한식처럼 다채로운 음식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었어요. 게다가 한식은 건강까지 잡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재료들이 아니었죠. 또 한국인들에게는 맵부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매운 음식들이 많죠. 그런데 매운 음식들도 어떻게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주메뉴를 한식으로 선보인 날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이들이 다 잘 먹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은 한국 음식도 잘하시고 외국 음식도 잘하신다고 멋지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한식까지 추가하니까 메뉴가 더 다채로워지고 아이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식 조리를 위한 식재료들은 정말 훨씬 더 질이 좋고 최고급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물론 양식 재료들도 다 최고 품질의 재료들이 왔었지만요. 그런데 한식 재료들은 정말 확실히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질 좋게 나오는 재료들이니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침 재료 검수 시간대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메뉴가 다양해지니까 아이들이 편식을 고쳤다는 부모님들도 있었죠. 또 한국에 사는 아이들이 한식을 싫어할까봐 걱정이었다는 외국인 부모님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한식을 추가하고 나서는 한식을 잘 먹게 되었다고 하셔서 너무 보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한국의 영양사 선생님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가게 되었어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영양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 다른 한국 학교들의 급식은 어떨까 궁금했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사립학교고 국제학교라서 예산이 많으니 이 정도 수준의 급식이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일반 공립학교들의 급식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머리를 뒤통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신감도 되찾고 제 실력을 스스로 고평가하고 있었는데 마치 대학에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배울 게 몇천 가지는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게 정말 공립학교의 급식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의 품질과 비교해도 더 좋을 수 있었으면 좋았지 낫지는 않았거든요. 중국에서는 사립국제학교도 처참한 품질의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프랑스에서도 사립학교가 아니면 공립학교는 급식 수준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메뉴 구성까지 모든 학교들이 다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자녀들이 아닌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학교에서만큼은 최고급 품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이런 급식 시스템에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고 다른 한국인 영양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영양사들은 되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품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고요. 순간 제가 어떤 기억을 떠올렸는지 다들 짐작이 가시겠죠? 바로 중국의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라를 알리고 이득만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 학교요. 저는 중국의 학교들의 한국 학교들의 급식을 조금이라도 배우면 중국 아이들도 힘들게 도시락 챙겨 다니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급식 컨퍼런스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시식도 해보았습니다. 우수 급식으로 선정된 학교의 급식들을 먹어보았는데요. 만일 중국이나 프랑스였으면 왜 내 급식은 선정이 안 되었을까 하는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급식들은 제가 열심히 노력한 급식들보다도 몇 수 위였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었다면 이런 급식들이 나오는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학교에서 3년 정도를 일했는데요. 3년 동안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도 많이 들어서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프랑스에 사는 선배랑 통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프랑스도 한국 급식처럼 질 좋고 영양가 있는 메뉴들로 급식이 나오면 좋겠다고요. 미식의 나라라는 별명이랑 다르게 급식의 질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급식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프랑스 급식에도 적용해보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고 저는 프랑스로 돌아와 한 공립학교에 취업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주 메뉴를 다 한식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배운 음식들과 프랑스에서 익숙한 메뉴들을 적절하게 섞으려고 노력했죠. 한국식 급식에서 배운 노하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에서 대중적인 쟁반 대신 한국식판을 도입한 것도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급식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해주셨죠. 그렇게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의 한국식 노하우가 담긴 급식이 여기저기 알려지게 되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지원이 아니라 스카우트가 되어서 일하게 되었죠. 입맛 까다롭고 어릴 때부터 비싼 것들만 먹어온 여기 프랑스 사립 학교의 아이들도 한국식 스타일이 들어간 메뉴들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한국에서 조리사 아주머니들께 배워온 야채, 과일 등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노하우도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식재료들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다른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저는 신선한 야채와 맛있는 과일 판별사로 유명하답니다. 가끔씩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프랑스의 급식이 항상 비슷하고 단조로워서 집에서 다른 걸 싸가거나 사먹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용돈을 아끼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은 언제나 지루하지 않게 다채롭고 질 좋은 급식을 먹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답니다. 프랑스가 음식으로 유명하기는 해도 품질면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맛있는 한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걸 학교를 비롯해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도록 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꼭 살면서 한 번쯤은 한국의 급식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자녀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어지실 거예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급식 문화에 감동한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문화는 정말로 칭찬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영양가 높은 식사는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데요. 한국의 급식 문화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가능성을 본 것 같아 기쁘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